좀 키워주세요. 예, 소리 나게끔. 예, 그래서 얘가 그 잘 읽어주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제 시카노가 조금 키워주세요. 제 시가상이지. 제 시가상. 제 시가상. 여기 척배 부분은 좀 여기서부터 그냥 다시 갈까요? 예. 자,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간이 없어서. 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말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예. 이걸 글로 옮겨놨을 뿐인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들리지도 않고 본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독해를 하면 외국어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어도 예를 들면 모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없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어만이라도 조금 알면 문법이 좀 틀려도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완전하진 않죠. 오해가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질서 있게 잡아주는 게 그래머라는 것입니다. 문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래머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뭐 수요 동사다, 일형식 동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쪼개놨어요. 문법은. 근데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면서 정말 필요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게 정말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트럭처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구문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문이라는 말을 써서 문장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은는 이가 들어가는 게 주어죠. 누가 어디에 갔다. 누가 어떠하다. 무엇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요. 주어, 동사 이렇게 봅시다. 주어, 동사. 예. 그래서 주어라고 쓰기도 좀 저기 하니까 여러분 서브젝트 해가지고 S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S.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브젝트. S라고 쓰시면 됩니다. 주어예요, 주어. 그 다음 동사는 다 같이 verb, 다 같이요, verb. 예,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어, 동사가 우리의 최소 단위, 즉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다 같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정리하는 겁니다. 절이라고 합니다. 절이요. 저기 계셨던 절이 아니고요. 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close. 예. 그래서 절의 개념 때문에 이제 또 문장이 조금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2개 이상인 게 절 아니면 뭐라 그랬죠? 구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와 절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옛날에 제가 한 40년 전에 어떤 분한테 들어서 배운 얘기입니다. 통조림이라는 그분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괄호쳐서 묶는 겁니다.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하세요. 그냥 chun크라고 합니다. 덩어리. 다 같이 chunk. 그래서 덩어리를 영어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해석 못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덩어리 자체가 단어 하나마다 품사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이렇게 부사로 쓰이고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면 덩어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 덩어리가 한 단어처럼 하나의 품사를 나타냅니다. 이걸 구 아니면 절이라고 해요. 자, 이제 구분하실 수 있죠? 문장이 뭐라고요? 정리해 봅시다. 문장이 주어 동사. 절은 주어 동사가 확장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속절이라는 게 있고 주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지금은 내려놓으세요.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들으셨잖아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그냥 단순해져야 됩니다. 언어는 그래 단순해야지 이해가 바로바로 되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문장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종속절이라는 개념인데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절의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라는 게 들어갑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강의 하시면서 for가 여기선 전치사로 쓰이지 않고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라는 말씀 아까 하셨어요. 오케이.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for가 왜 접속사로 쓰였느냐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가 오기 때문에 접속사입니다. 야. 주어 동사가 오면 무조건 앞에 들어간 건 접속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절대로 못 옵니다. 이게 대입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돼요. 개념이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직접. 수능 시험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문장 해석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만 하세요, 그냥. 적주동. 시작. 적주동. 절. 종속절.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장을 조금 확장해 볼게요. 나는 먹는다. 주어 동사죠. 나는 먹는다 하는데 뒤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먹는 먹는 거. 것이 오죠. 그걸 우리가 대상이다 그래요. 동사의 대상. 나는 본다. 무엇을이 오잖아요. 무엇을. 뭘 보느냐? 이게 나와야지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걸 다 같이요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 뭐라고 한다고요?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의 대상이에요. 나는 잠깐 유머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넘기겠습니다. 난 널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데 난 널 사랑해.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랑한다. 나는 좋아한다 하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누가 와야 되죠? 대상이 와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목적어. 나는 본다 하늘을. 보는 뭐가 온 거예요? 지금 뒤에? 목적어. 근데 이 목적어가 길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초보자들이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생각한다. 한번 보세요. I think. 다 같이요. 쉽잖아요. 나는이 영어로 뭐죠? 아까 초보자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알아도 개념만 잡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복잡한 문장까지 가기 위한 겁니다. 다 같이요. I. 나는 생각한다. think. 이거 쉽죠? I think인데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이럴 수 있죠.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I think인데 뒤에 목적어 와야 되죠. 그래서 뭐 옛날에 여러분 배웠던 인칭되면서 격변화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녀가 영어로 뭐죠? 쉽게 생각해서 그녀는 she. 그녀가 영어로 뭐라고요? she. 근데 그녀는 그녀가라는 주어로 쓰입니다. she는. 그러면 그녀를 이라는 목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올 자리가 목적어니까. 예를 들어서 I think she 하면 이게 문장이 안 되죠. 나는 생각한다 그녀는 안 되죠. 한 문장 안에 주어가 두 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죠. 그래서 I think her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야, 쉬워요. 쉽죠?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그녀를 했는데 더 확장할게요. 이번에는 두 개의 문장이 결합시킬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하나의 요것만 오늘 알으셔도 돼요. 사실은 지금 오형식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영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사실은 오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 못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넥서스 관계니 목적격 보호니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요. 여기가 왜 목적격 보호니 형용사가 오니 이런 설명을 문법적으로 많이 듣거든요. 근데 막상 문장 중에서 길게 나와 있는 목적격 보호를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길게 쓸 겁니다. 나는 그녀가 스마트만 써봅시다. 스마트가 무슨 뜻일까요? 똑똑하게. 그러면 그녀가 똑똑하다는 영어는 뭐예요? She is smart 하시면 돼요. She is smart 하시면 되죠. 간단합니다. She is smart인데 smart는 똑똑한이란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예요. 아름다운 꽃 니은이잖아요. 똑똑한 남자 수식하죠. 명사 수식하는 게 뭐라 그랬죠? 형용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똑한이라는 형용사는 smart잖아요. smart. 그 스마트폰이잖아요. 우리가. 자, smart라는 형용사인데 동사로 쓰이려면 앞에 동사로 만들어주려면 반드시 서술격인 비동사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똑똑하다 그러니까 she cute 하면 안 되는 거죠. 문장이 안 되잖아요. 동사가 아니니까.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똑똑하다로 끝나야 되죠. 똑똑하다로 끝나려면 비동사와 형용사가 결합해서 동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술한 말도 제가 생략하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그녀는 똑똑하다 한번 해보세요.
She is smart. She's smart. 응. 하면 됐었어요. 그럼 이제 두 개의 문장을 결합시켜 본다고 생각하세요. 자, 문장을 결합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접속시켜야 되니까 접속사.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접속사. 그래요. 문장 두 문장을 쓰려면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수능에 우리 그 인터넷 강사 중에 뭐 유명 강사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되면 좀 알만한 강사들이 초창기 여기 시험 문제 아주 1순위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공식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문장 안에는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 동사죠. 근데 문장을 결합시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접속사. 접속사는 동사를 반드시 따라오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한 개면 동사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돼요? 두 개. 두 개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공식 외워서 수능 보실 거면 하시고 수능 볼 거 아니니까 안 보시죠. 때려칩시다. 버립시다. 우리는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쉬워진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버리셔야 돼. 네. 영어의 선입견도 버리셔야 그냥.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리 옹알이 하듯이 하잖아요. 쥐버리시라고 하는데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 둘 따라가다가 점점 늘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네. 자, 그러면 이제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하다라는 문장과 그녀는 똑똑하다는 문장이 결합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녀가 똑똑하다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그녀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겠죠. 번역하면. 네. 근데 문장 구조상으로는 I think 뒤에 목적어 온다 그랬죠. 목적어 오는데 뒤에 she is smart 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She is smart 앞에다가 접속사 써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단순화 시킨다 그랬습니다. 접속사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that 생각하세요. 오케이. that은 좌우지간 관계대명사에서도 that이 많이 쓰이니까 that이 쓰이지 않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하시면 돼요. 자, that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읽으세요. 나는 생각합니다. I think I think that that she is smart. she is smart. 훌륭한 문장이에요. 막 그녀 똑똑하다고? I think. 나 생각해. 이러면 끝난 거예요. 자, 근데 뒤에 목적어에 들어가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목적격으로 쓰이는 건 몽땅 생략이 가능합니다. 관계대명사도 생략 가능해요. 아셨죠? 목적격으로 쓰는 건 생략이 가능한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생략이 가능할 때는 묻지도 따지 말고 생략해도 문장 해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때 생략합니다. 영어의 원칙이에요. 생략은 너나 나나 알 수 있을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많이 합니다. 걔네들이. 좌우지간 여기서는 I think that she is smart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완성했어요. 하나의 문장을. 이거를 더 줄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제가 했죠. 근데 that이라는 거는 문장 해석할 때 별로 필요 없죠. 그냥 문장 형식 맞춰준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걸 기능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functional word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석할 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is cute 할 때 is가 없어도 그녀가 큐트하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is가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쓰였는지 앞에 쓰였는지만 위치만 보면. 영어에서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주어 동사라고 했습니다. 이걸 합쳐보는 겁니다. 판사가 없으니까 이제 말로만 설명할게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I think. 그런 다음에 she, that을 빼버리고요. 이번에 접속사 생략입니다. 그녀가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요 그녀가를 무슨 격으로 바꾸셔야 돼요? her 목적격. 목적격으로 바꿔야 돼요. 수제자. 목적격입니다. 목적자. 그죠? 이해되셨어요? I think her까지 써요. 그러면 뒤에 예를 들어 smart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녀가 똑똑하다라고 나는 생각하던데 is가 또 동사가 두 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is도 빼버렸어요. 빼버리시라니까.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녀 똑똑해 이거죠. 그래서 허 다음에 바로 형용사를 붙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 보어라고 하는 컴플리먼트에서 보충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부사 빼고요. 뭐 빼고요? 부사 빼고 투부정사가 오든지 ing가 오든지 그거는 다 목적어의 뭐에 해당할 수 있다? 부사 빼고요. 보어가 돼요. 보어. 그러면 직독해서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가봅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I think, I think, her, her, smart. smart. 이게 해석해 봅시다. 나는 나는 think, 생각한다. 생각한다. her, smart예요. 근데 her라고 목적격을 쓴 건 뒤에 뭐가 붙었으면 이건 주격으로 쓰인 거죠. 이 뒤에. 그러니까 그녀를이라고 해요. 그녀가라고 해야 돼요. 뒤에서. 그녀가 스마트하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격으로 형식만 들어갔지 뒤에서는 주어 동사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자, 오형식은 다 같이요. 오형식은요. 문장이 몇 개가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축약시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뒤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ly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목적어 다음에. 그건 오형식입니다. ly는 부사거든요. 예, 바람이 분다 심하게. 그럼 심하게를 빼보세요. 문장이 돼요 안 돼요? 바람이 분다. 되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걸 우리가 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사.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5형식까지 문장 형식을 여러분 잠깐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구와 절에 대해서 공부했죠? 구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컨셉을 하나 드렸어요. 문장이 선생님 잠깐만 질문 좀 할게요. 아까 그 왜 대시 접속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게 접속사의 관계대명사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요.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관계대명사 이 말을 왜 만들었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썼죠. 거기서 영어를 갖다가 용어들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현수부정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옛날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안 써요. 네. 근데 자 관계 대명사란 말할 때 관계가요 접속사입니다. 관계가. 근데 접속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뒤에다가 관계다 뒤에다가 뭘 붙였죠? 대명사. 얘가 대명사 역할을 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네,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충점에 할게요. 이거 설명해도 좀 시간 가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자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한데 지금 질문 나오신 건 대시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접속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네. 그러면 접속사로 쓰일 때는 접속에서 문장 두 개가 결합됐다 그랬죠. 결합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관계대명사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게 명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앞에 명사를. 예,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거든요. 네. 아까 나는 본다 하늘을 이랬잖아요. 그죠? 그 하늘이 명사예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갔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명사 뒤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만 보시면 돼요. 명사 뒤에 나오는 대시죠. 네. 그건 절대로 접속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명사 뒤에. 명사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접속사로 쓰이는 대은 동사 뒤에 들어간다고 알려드렸죠. 목적어 절이니까. 명사 안 나와요. 동사 뒤에 대시 나오는 거지 명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사 대 하면 관계대명사예요. 명사 없으면 접속사. 이해되셨어요? 멋지다. 역시. 자,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이건 나중에 배우시고요. 가겠습니다. 예. 동사 뒤에 대해서는 접속사. 예, 동사 뒤에 대은 접속사, 명사 뒤에 대은 관계대명사. 아니면 한 가지 더 있어요. 동격의 대시라는 게 있어요. 예, 동격. 그건 나중에 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제가 신기한 거를 발견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좀 재밌어요. 다른 우리 글뿐만 영어 글뿐만 아니라 무슨 일본어
책을 읽든지 뭐 우리말 책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독해의 기본이 뭔 줄 아세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키포인트. 예, 나 어제 친구 만났는데 근데 너 왜 빨간 옷을 입고 왔어? 아 근데 나 요즘에 축구가 마음에 들어서 축구에 빠져 있는데 나 어제 수영장에 갔거든? 그치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이 말 좀 알았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제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글이나 대화는 주제가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단락에는 반드시 하나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만 얘기해야지 주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맞아. 그래서 키포인트. 학생들한테 글짓기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라이팅 수업입니다. 시작하세요. 글 쓰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질문이 나오는지 아세요? 뭐 써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 써요? 이러죠. 애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썼느냐? 무엇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 글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요. What is this story about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처음에 잡으셔야 돼요. 막 왔다 갔다 독해하지 마시고 주제를 먼저 잡는 거예요. 이게 독해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서 학생들한테 첫 수업 들어가서 독해할 때 주제가 뭡니까? 요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대답한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고생이든 공부를 아주 잘하는 1등급 학생이든 얘가 올 1등급이 나와도 이걸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 교육에 좀 문제 있다. 왜 문제 있다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거 그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드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아이들 물어보세요. 영어 고3인데 너 영어 모의고사 어떻게 보니? 그러면 다 감으로 풀어. 그냥 쭉 읽고 이건가? 해서 그냥 푼다는 거지. 100%다 그래요.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그 뭐 사설 교육 기관들도 다 개념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그래서 주제를 먼저 알아야 타픽이라고 해요. 타픽. 가보세요. 타픽. 예. 주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글의 소재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주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려는 말이 이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제가 예를 드는 게 이렇게 질문해요. 학생들한테. 자, 오늘 우리 얘기할 주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럼 오늘 주제가 뭐란 얘기예요? 행복. 행복이에요. 그럼 이 학생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아, 뭐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물어봐요. 이 학생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럼 애들이 돈? 뭐 이래요. 아니에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행복이에요. 그럼 돈은 뭔지 이제 좀 이따 갑니다. 자네는 뭐라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니 솔직히 돈이 많아도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으면 뭐가 돈이 행복해요? 건강이 행복한 거죠. 이 학생한테 또 물어봐요. 아니 뭐 돈 많고 건강한다고 뭐가 행복해요? 뭐 마음이 공허하면 어떻게 행복을 느끼겠어요? 어쭈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넌 뭐라고 생각하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죠. 뭐 일단 쳐봐요. 자, 세 학생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행복이에요. 그게 공통적인 거라요. 그게 주제예요. 그러면 다 같이 해보세요. 요지 해보세요. 요지. 너 말하는 요지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시죠? 그래서 다 같이 영어로 해보세요. 메인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생각이잖아요. 메인이 뭐예요? 메인. 중요한. 센트럴. 메인. 그래서 센트럴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글 쓴 사람의 너 생각이 뭔데 이거예요. 너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이게 요지예요. 그래서 I think, I consider, in my opinion 뭐 이런 거 들어가면 그게 요지라니까요. 그러면 should, must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 주장이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요지죠. 그런 식으로 쫙 정리할 수 있어요. 요지 부분이. 그럼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아까 행복은 솔직히 돈 아닌가요? 자본주의 이랬어요. 이 학생의 주제는 뭐죠, 아까? 행복. 요지는요?
행복은 돈이 많아요. 돈이만 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요지는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러나 주제는 공통이죠. 그렇지. 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뭐 생각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놓은 거는요. 제목은 주제를 압축적이고 주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제목입니다. 타이틀이 그래서 정하는 거죠. 근데 한 템포 더 나가서 약간 비유하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반드시 주제에 관련된 게 제목이에요. 그죠? 그럼 Whispers of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난번에 수식 배우셨습니다. 다시 공부합시다.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를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전명구라고 해요. 전명구. 전치사 다음에 100% 품사 뭐가 온다고요? 전명구. 명사. 명사. 그러니까 그거를 합쳐서 전치사 명사를 통째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전치사 명사 합쳐서 구. 그럼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가 그런 거예요. Whisper가 뜻이 뭐예요? Whispers. 속삭임들이라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of가 뭐예요? of. 전치사. love가 뭐예요? 사랑 이런 명사예요. 명사, 전치사, 명사라니까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 간단한 거예요. 명사 뒤에 하는 전치사 명사를 전명구에서 통조림. 전명 통조림. 그러니까 of love를 통조림. 한 단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 다음에 전명구가 들어가면 그 명사를 어떻게 한다 뒤에서? 수식. 해보세요. 뭐 한다고요? 수식. 그러니까 of love가 whisper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식. 쉽잖아요 이제. whisper가 뭔 뜻인데요? 속삭이다. 단어만 하면 해석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뭐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삭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죠? 사랑의 속삭임 그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뒤에 우리가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주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이 속삭임이라는 건 시적으로 사랑을 지금 노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네. 뒤에 읽어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of God을 더 붙이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속삭 이렇게 다 붙일 수 있어요. 갖다 붙이면 돼 이제. 이해되셨죠? 아멘. 근데 영어는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붙이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이제 그거 따로 가면 다음 문장 한번 보시고 한번. 예. 자, nature and the Bible both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동사 앞에서 끊으세요. 무조건. 뭐에서 끊으시라고요? 동사 앞에서. 무조건 동사 앞에서 끊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동사 있어요. 여기에 tell이 뭘까요? tell. 동사. 알려주다, 말해준다. tell. 네. tell me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tell me. 그럼 간단해요. 이거 명령문은 동사만 들어가거든요. you가 생략된 거예요. open the door 하면 뭔 뜻이에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근데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문 열어라. you open the door인데 you를 빼버리니까 open the do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오늘 더 설명할게요. 어와 더만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더는 원어민이 아니고는 사실은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고는 이거 분별 못한다. 맞아. 그랬더니 대학교는 왜 쓸데없이 어렵게 가르치잖아요. 아시죠? 그 쉽게 하면 되는데 담화, 우주, 고주, 구조 뭐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를 쓸 때와 더를 쓸 때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어는 둘 중에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맞아, 한 사람.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할 때는 뭘 써야 된다고요? 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뭐 남자를 한 명 소개시키려고 하는데 얘 알아요? 몰라요? 만나기 전이니까. 몰라요. 그럴 땐 어맨이에요? 더맨이에요? 어맨이에요. 근데 얘가 만났어요. 야 그때 그 남자 만나보니까 어떻게 일이 되죠? 그럼 얘도 알고 나도 알죠? 더를 쓰는 거예요. 그럼 오픈 어도어라고 해야 돼요? 오픈 더도어라고 해야 돼요? 왜 더도어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전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픈 어도어 어떤 문 좀 열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더를 붙여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써니에요? 더 써니에요? 왜 써니에요? 설명 안 해도 이미 써는 너 알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인어모니에요? 인더모니에요? 모닝, 아침. 왜 모닝? 너 이미 모닝 알잖아. 아침 모르니? 이런 거예요. 네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까 더를 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너와 나의 언어 체계에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럼 더가 들어가.
그 성문에서는 그거를 뭐 유일물은 덜 그런 거 공부하니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를 번역하실 땐 어떤 이런 김영진. 그래서 어떤 네. 여전히 자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십니다. 가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죠. 예. 단순화 시키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부터 어떤 미스터 킴 came 뭐 you came this roo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더라고 하면 아 그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도 아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를 뭐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문법책 보세요. 한 20개 정도를 분리해놨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언어 못해. 그거 다 계산해서 쓴다고요? 자, 더 끝. 그러면 동사에서 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끝. 예. 여기 텔에서 끊으셔야죠. 네. 텔이 뭔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다. 말하다. 그럼 말하다니까 앞까지 끊어야죠. 네. 동사만 이제 단어 뜻만 하면 돼요. both가 뭔 뜻이에요? both. 둘 다. 그럼 그들 둘 다 하면 어떻게 돼? both of them 이렇게. both of them.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발음할 때 them이 뒤에 들어갈 때는요. them이라고 발음할 때보다는 theme이나 um으로 발음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발음할 때 조금. 그래서 nature 이거 이제 단어만 알면 되죠. nature 뭐예요? 자연. 자연과 the Bible 성경이요. 성경은 지난번에 했던 텔은 권위자가 하급자한테 말할 때 쓰는 말하다의 뜻이라고 했어요. ask는 뭘까요? 묻다. 묻다죠. 그러면 묻다 되지만 이것 좀 옮겨주는 걸 내가 좀 물어도 될까? 이 말은 좀 어색하죠. 요청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뜻은 묻다잖아요. 그죠? ask. 그 다음에 토크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토크. 일반적으로 말하면 네. 토크.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대화라는 뜻이에요. 대화. 토크. 이해되셨죠? 가장 흔히 쓰는 게 say. 말하다. 우리는 그냥 흔히 쓰이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가면 보스는 둘 다예요. 둘. 쉽잖아요. 이제 단어만 하면 되네. 자 해보세요. 자연과 성경은 둘 다 말해줍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여기 of를 쓰는 거는 이 전체가 목적어라는 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오는 거예요. 그 대상 자체예요. 지난번에 장로님 좀 질문하셔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이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시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쉬워진다니까요. 자 어디서 끊을까요 여러분? give up. 이거 동사 기부스가 동사잖아요. 주다. 수요동사 생각 버리라 그랬습니다. 기부 주다예요. 오케이. 누구에게 뭘 주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도. 네. 그러니까 주다. 그러면 주어가 여기 앞까지라는 얘기죠. 네. 해석해보세요. 우리의 아빠. 이 내용 바로 쳐야죠.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gives 어떻게 한다? 주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여기 다 통틀어 말하면 세 가지가 열고 나열로 들어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 줘요? life 생명, 인생, 생명, wisdom, 지혜, and joy, 기쁨. 기쁨. 이걸 줍니다. 다음 넘어가고 싶고. 아까 설명한 동사로 나왔어요. 그럼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문?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문? 명령문. 동사예요. look at 하면 본다라는 동사인데 동사만 나왔으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look at 봐라 이런 뜻이에요. look at 봐라. 뭘 봐라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명사만 찾으시면 요게 things가 명사죠. thing은 원래 것, 뭐 이런 뭐 물건들, 뭐뭐 하는 것들, 이런 사건들 뭐 이런 거거든요. things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것들, 물건들, 사건들 이런 뜻이에요. things가 여기서 목적어인데 look at 원래는요. 지금 더를 썼다는 얘기는 너와 나가 지금 보고 있는 저것 좀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를 썼고요. the things예요. 저런 것들, 저 사물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물들을 look at. 이거 쉽죠? 사물들을 보아라. 근데 어떤 사물인지 형용사가 명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식. 문장이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들인지 wonderful things and beautiful things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럼 wonderful 단어만 하면 되죠, 여러분. 어떤 거예요? 놀라운, 멋진, beautiful,
아름다운. 그럼 여기까지 쭉 가는 겁니다. 자, look at, 봐라. 뭘 봐라? wonderful.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봐라. 쉽죠? 주어 동사 목적으로 갔잖아요, 오늘도.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라니까. 해석할 때. 그런데 명사 뒤에 오브 명사 또 들어갔어요. 바로 주시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수식. 오브 네이처가 things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사 뒤에 들어갔어요. 수식. 자연의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해석이 다 됩니다. 자, 갑시다. 봐라. 자연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들을. 되죠? 다음 거예요. 예. 자, 제가 지난번에도 수식 관계인데 주어 동사는 하나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그런 문법 구조를 알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앞에부터. 뒤부터 절대 가지 마세요. 고집피시면 안 돼요. 완악함을 부리셔야 됩니다. 잘할게요. 왕과만 그 바로가 돼요. 안 됩니다. Think of the many ways. 여기까지 가실 수 있어요. Think of 뭐 해라? 생각해라. 그럼 생각해봐 이런 뜻이잖아요. Think of the many ways. way가 뭘까요? way. 방법, 길 이런 거죠. way 방법, 방향, 길. 이리 와.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와라가 뭐예요? 와라. Come. 이리. This way. Come this way 하시면 돼요. 예, 길이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나중에 또 way는 방법이라는 명사니까 ways가 방법들 하면 여러 개 복수를 할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합니다. 생각하라.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라. 오케이. 해석 안 되시죠? 네. 근데 주어 they가 그것들이 provide giv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공하다, 부여하다, 주다 이런 거잖아요. 제공하다입니다. They provide. 그것들이 제공하다. 주어 동사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데 여기 주어 동사가 하나 더 나왔죠? 이게 수능 문법이라니까.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how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how는 생략 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지라 그랬어요. 뭐냐 하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주어 동사가 그 명사를 어떻게 한다? 수식으로. 100% 수식입니다. 어긋나지 않아요. 여기서 예외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들을 they provide가 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연결되니까 이 긴 문장이 사실은 ways를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Think of the many ways.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라. 어떤 방법? 그것들이 뭐 하는 방법? 제공하는 방법. 오케이. 뒤에 for the needs and the happiness. 뭘 제공하는 방법이죠? 필요한 것을. needs가 뭐 need, I need you 뭐 이런 거 쓰잖아요. need 필요한 거. 그 다음에 happiness 아시죠? 이제 행복. 그러니까 필요와 행복을 제공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라. 네. 뭐의 필요와 행복인지 또 뒤에서 수식할 수 있죠.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수식을.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오브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왔죠. 오늘 공부하실 때 전명구 이랬잖아요. 전명구는 형용사 구. 여기서 명사 뒤에 들어가면 오브부터 이렇게 딱 가로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living 이게 뭘까요? living 살아있는 creatures는요. 창조물들. 피조물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creatures 단어만 하면 된다니까. 그럼 이제 해석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needs and happiness 뭐죠? 필요와 행복을 그것들이 제공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봐라. 됐죠? 수식으로 보시니까 되죠? 예. 그래서 뭐 복잡한 문법으로 가면 오히려 더 막혀요. 언제 그거 분석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들을 오래 가르쳤는데 재수생들하고 공무원도 좀 가르치고 했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단 한 번도 독해하면서 이거 따지면서 독해하는 학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쭉 하는 겁니다. 언어예요. 그럴 시간 없어요. 쭉 읽으면서 바로 주제를 찾아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해석하는 스킬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석된다니까요.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네?
다할 거예요. 저는 아니 아니. 요까지만 되겠어요. 요까지. 뭐 15분인데 예. 15분. 예. 오만 요까지만 요까지 요 문장까지. 네네 여기까지. 예. 15분 5분인데 자꾸 다니는 아 예. 예. 요까지 제가 안 돼. 시간을 못 받아서. 다 안 되면 다 안 돼. 네. 마감식 해야 돼. 자 시간을 그럼 잘 이제 지켜야지 명감사예요. 오케이. 말만 잘 가르쳐서 하고 시간 안 지키면 명감사. 네네. 시간 끝나는 게 명감사예요. 오케이. 아, 네. 우리 지금 장모님도 뭘 하나 강의할 게 있나? 아니 나는 있는데 명감사인데 네. 시간 좀 지키는 게 명감사. 네, 알겠습니다. 요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디서 끊으셔야 돼요? 네. 어디? 네. 제일 앞에. 네. 저텔 아까 했잖아요. 네. 텔이 아까 말해주다, 말해준다. 전해주다, 말해주다 이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주어예요. 주어를 한번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sunshine 뭐예요? 햇빛, 해피. 햇빛. 그 다음에 rain. 비, 햇빛과 비는 비는 텔. 말해줍니다.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해주니 목적으로 나와 있죠? 네. 네. 오브부터 love까지를 괄호치시면 이걸 말해주시면 돼요. 어. 뭘 말하냐면 our creators. creator 누구죠? 창조주의 창조주의 사랑을 사랑을 말해줍니다. 햇빛과 예, 비는 여기까지 창조주의 하겠습니다. 사랑을 다음에서. 말해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